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너먼트 대결 시작해볼게요. MBN골드 김도구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구입니다. 네. 자, 8강전 대결입니다. 오늘 오병기님은 아바코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매출 증가에 따라서 주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김종구님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하반기에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아바코와 서진 시스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일단 그 업황이 좀 좋아야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바코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좀 확인해야 돼요. 아직 그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질 않았고 이 대형 OLED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기대는 되는데 아무튼 뭐 아바코가 가려면 누군가 지금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역별 상황에 놓여 있고요. 저는 뭐 이 여팡선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관심 종목이나 이쪽에서 집어넣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서진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해서 베트남이 뜨고 있죠. 그 과정 속에도 실적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내년 실적도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또 ROE 대비해서 소위 그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위 요즘에 뭐 소위 그 경합주든 정시테마주든 돼지 관련 종목이든 간에 테마주들이 그리고 또 과거 1, 2년 전까지만 해도 또 바이오주들이 소위 그 거품 만들면서 고평가 영역에서 계속 상승하곤 했었는데 이 경기 저점이 이제 되어서 턴이 되게 되면 이 테마주보다는 실적주 그리고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부실주보다는 우량주가 가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앞으로 이제 한 2년간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여러분들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에 나오면서 저점을 확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는 FRB 회의에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틀 전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가 10년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FRB도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없는 느긋하게 이제 경기 흐름을 지켜볼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고요. 미국 국제 시장은 거의 75% 정도의 확률로 이번 달 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대략 한 25일 이후에 있게 되는 FOMC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더불어 오늘 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일본 은행 부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양적 완화 준비돼 있다. 경기 지표를 봐서는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보는 거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정책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정책 당국자들 늘 그래요. 아무래도 이 대책을 내놓고 바로 시장이 변하고 그다음 경기 흐름 전환돼야 되는 것을 그 의미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 달 말에 열리게 되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올 들어 이제 세 번째 금리 인하고요. 과거 경험적으로 개도국 증시들은 미국 FRB가 금리를 한 세 번 정도 인하하면 본격적으로 상승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오늘은 뭐 지수가 이 짧은 조정 과정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장중 흔들림 속에 저점 확인 과정이 진행되지만 어쨌든 지금 자리는 이 부실주보다는 우량주,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서진 시스템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맥락부터 이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우량주, 대형주 그리고 수출주라는 키워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은 아바코보다는 서진 시스템이다라고 정해주셨네요.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이 오늘 백광 소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돼지열병 확산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연일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활발하죠. 백광소재 나왔고요. 조영은님은 라닉스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국내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라닉스. 백광소재와 라닉스를 볼 때 그러면 하나는 테마주고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은 우리가 테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주가 올라올 때 그 안에 소위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실적주도 있고요. 네. 그 안에 바이오주 내에도 테마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라닉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죄송하게도 이 PER을 계산해 보면 한 100 정도 나옵니다. PER 100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PER이 대략 한 8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PER이 100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가총액만큼 벌자면 100년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라닉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 이런 것들이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라닉스보다 저평가된 바이오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하나 개발했다 그래서 기대감이 나오지만 이 종목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쪽에도 실적주가 있고 테마주가 있는데 자율주행 테마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저는 테마주라고 생각하고 단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빅 트렌드 속에 있기 때문에 깨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시세도 뭐 많이 난 건 아니라서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가 이 종목은 꼼꼼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밸류 상태나 이런 걸 봐서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광소재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광소재는 뭐 단기 급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테마보다는 실적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이 경기가 좋아지고 지수가 올라가는 장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네거티브 이슈나 테마 쪽보다는 파지티브 이슈나 테마에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좋고 돼지 쪽은 이 네거티브 테마죠. 뭐 잘 안 되는 쪽이잖아요. 뭐 긍정적인 게 아니라 자꾸 부정적이고 뭐가 죽어나가고 이런 거라서 그런 쪽의 네거티브 테마보다는 경기가 좋아지고 장이 좋아진다고 생각될 때는 상승장에는 이제 네거티브 테마를 보는 게 아닌데 어쨌든 뭐 두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백광소재는 당장 뭐 실적이 그런 대로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봤던 라닉스라는 회사는 PR 100이 넘는 그런 회사라서 사실 저는 꺼려지는 종목이고요. 두 종목 중에 그래도 백광소재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광소재가 여기 지금 두 종목에 이제 미세하게 이긴 거에 불구하고 저라면 이 종목 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제가 모나미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모닥불처럼 이 짧은 한 달짜리 이런 네거티브 테마들은 이 모나미도 소위 뭐 우리는 그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네거티브 테마로 갔던 거예요. 이 네거티브 테마는 짧아요. 이렇게 한 달 가면 고점 만들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부터 대략 한 달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오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달 오른 거예요. 네, 한 달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던 이 똑같아요. 차트가 상승률도 비슷하고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어느 자리는 여기예요. 네, 여기 이러다가 아래쪽으로 부러지면 이제는 계속 흘러내려서 이 검은 선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서 이 앞으로의 소위 백광소재의 미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라든지 전쟁 관계가 여기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여기도 계속 진행이 되고 트렌드가 진행됐지만 이건 실적으로 간 종목이 아니라 이슈나 테마로 가서 가장 이런 이슈가 활발한 그 타이밍에 벌써 고점을 치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8월 초에.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 이 자리가 언제냐면 지난주 수요일 자리인데요. 일주일 넘었죠. 그래서 거의 열흘 가까이 전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그야말로 그 확진 판정이 재차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돼지열병이 한국에 제대로 상륙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시켜주는 두 건의 확진 자료가 나오는 자리에서 바로 여기서 매집했던 세력이 여기 다 털고 나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물량 부담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도 매집이 된 거예요. 이것들이 여기 1차 매도했다가 다시 받아서 옮겼는데 잘 보시면 지난 직전 고점이었던 고가가 5,900원, 6,000원 자리가 지금 하단을 붕괴됐고 당시에 그 6월 달에 있었던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고점권이라고 하는 5,100원 자리가 지금 5,200원 자리 정도 언저리죠. 이런 자리 언저리가 지금 간신히 지금 지지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추세 기준선 자체도 붕괴 직전에서 부러지면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떨어져 내려간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이 돼지 뉴스 보고 매매하면요 하수입니다. 테마주들은 항상 이 모닥불이라는 게 이런 거죠. 모닥불을 피울 때요. 모닥불을 피울 때 이렇게 보면은
확 그 불이 최고조로 타오르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일정 수준까지 모닥불이 큰 다음에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장작을 더 집어넣던 예를 들면 뭐 땔감을 더 집어넣어도 더 이상 불이 안 커져요. 네, 물량으로 아무리 넣어도.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모닥불이 더 커지지 않고 모닥불이 약화되고 나중에는 재만 남기게 되는데 그런 구조가 지금 나와요. 오늘 사실은 최근 그 여러분 쉬는 동안에 3건의 확진 자료가 나왔죠. 확진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선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이제 더 이상 재료를 집어넣어도 모닥불이 더 안 커진다라는 걸 시사한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쪽의 경우에는 제가 비록 두 종목 중에 승자이긴 해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진우는 좋았지만 백광소재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윤여민 팀장이 오늘 한온 시스템을 꼽아주셨는데 4분기에 가파른 회복세를 기대해보자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통신주 LG U+를 꼽아주셨는데요. 2020년에는 5G 가입자가 더 확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화 구간에 진입한다라는 분석이네요. 한온 시스템 LG U+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한온 시스템도 조금 전에 이제 보셨지만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테마가 아니고 빅 트렌드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온 시스템도 과거에는 이제 관련해서 호재가 되면서 많이 올라왔었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악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조만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만 되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자동차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두 종목 모두 썩 지금 대형주 중에서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LG U+보다는 한온시스템이 좀 낫다라고 보는 것은 이 LG U+가 지금 뭐 5G 관련한 뭐 가입자 증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많이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은 제 판단으로는 큰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 한온시스템 그나마 이제 좀 그쪽에 앞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면 또 이렇게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될 거라 한온 시스템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LG U+를 잠깐만 이게 역배열이 이렇게 돼서 못 올라옵니다. 그야말로 크리티컬한 변화가 없이는요 못 올라옵니다. 통신주 잘 가던 시절은 과거 시절입니다. 그리고 5G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그게 고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없던 시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기간 산업이라는 것들이 없던 시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통신 네트워크나 시장이 개량화되는 그런 거라서 개량되는 거죠. 어드밴스 되는 거라서 개량되는 정도 갖고는 큰 시세 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종목 중에서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업황선인데요. 이게 안 좋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한온 시스템을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네. 두 종목의 승자 한온 시스템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정원정 과장이 우진 BNG를 꼽아주셨습니다. 여전히 대지열병 테마주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동물용이나 혹은 인체 원료 의약품 제도 판매 전문 기업이죠. 우진 BNG.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예스24를 오늘의 추천주로 내주셨습니다. 도서 부문 쪽에서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떤 종목이 더 낫습니까? 네, 일단 참 두 종목 모두 다 어려운 종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S24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환기 종목입니다. 네, 실적 별로 안 좋고 턴어라운드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도소유통 이 정도 해가지고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기 곤란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환기 종목. 네, 주의나 환기 종목은 가급적 매매하는데 신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이건 일단 그레이드가 다른 거죠. 이건 다른 세계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마이너리그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신비엔지는 제가 이게 대시열병이라고 이 종목을 승자로 적어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아까 백광소재 이긴 것도 말씀드리죠. 대시열병에 대해서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미 모닥불 종목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장작을 집어넣어도 더 이상 불이 안 커지면 그 불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 우진비엔즈도 그런 관점인데 지금 뭐 워낙 상대한 종목이 S24가 좀 그런 종목이라서 환기 종목인데 이걸 승자로 제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진비엔즈를 승자로 정해드리지만 이 종목 지금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지열병 테마주 두 종목 모두 이제 제한이 좀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럼요. 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두 종목의 승자는 일단 우진 비엔즈입니다. 자, 그러면 4강에 진출하는 네 종목이 정해졌네요. 오늘 아바코를 이긴 서진 시스템 그리고 백광소재, 한온 시스템과 우진 비엔즈까지 4강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결을 펼쳐볼게요. 서진 시스템과 백광소재인데 승자가 정해져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가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서진 시스템은 뭐 누가 보더라도 좋은 종목인데 이상하게 올해 또 작년도 그렇고요. 이 증시가 테마주 중심의 상승만 많이 해왔는데요.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초기 단계에 움직였던 주도주하고 중반 이후에 움직이는 주도주들의 성격이 바뀌는 경향이 많아요. 이 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거 2년 동안에 우리 증시를 지배했던 것들은 첫 번째 바이오 제약, 전기차,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해부터 지배했던 것은 테마주, 경영업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뭐 미세먼지, 그리고 또 그 길 소위 일본과의 어떤 소위 그 분쟁이 진행되면서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그 수혜주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있었던 지금도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소위 네거티브 테마라고 부르는 이런 돼지 관련 종목들. 근데 이게 그 경기 전환 흐름하고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절반 정도 지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2년 반 정도 지났어요. 이제부터는 주도주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대한 것들도 아주 신중하게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년간의 장세는 부실주보다는 우량주,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이런 관점에서 그런 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서진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서진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과 우진 비엔즈의 대결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뭐 테마주들 저는 이제부터는 불꽃같이 모닥불은 뭐 가수 박인희의 노래처럼 타다가 꺼지면 이제 재만 남기는 그런 게 이제 실적이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재만 남기는 그런 섹터가 이제 네거티브 테마들인데요. 똑같습니다. 뭐 아까 모나미도 결국 반일 테마로 갔던 종목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 돼지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돼지 관련 종목들 대박 날 일이 없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920년대 돼지열병이 만들어졌어요. 아프리카에서. 네. 근데 이게 지금 100년 됐어요. 100년 동안 백신 못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앞으로도 못 만들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보다도 뭐 바이오나 제약 기술이 발전한 유럽에서도 해결을 못 냈고요. 그 큰 나라 힘 있는 뭐 제가 힘 있다고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도 해결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열병인데 우리나라 그 작은 회사가 해결해낼 수 있다는 발상 상당히 좀 뭐랄까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우진비엔즈 같은 건 제가 바이오 제약 섹터는 앞으로 2년 동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섹터에 또 크게는 속해 있기 때문에 백신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도 한온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동차는 이제 그 우리나라 기아차나 현대차가 이제 SUV를 출시를 하고 공격적으로 라이럼으로 가면서 해외 쪽에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회복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 자동차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성장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되 단 이 앞으로의 시장이 소위 진화 사회로 갑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계적 관점에서의 자동화,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 자동화 이런 쪽의 포인트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소품종 그 소량 생산의 다품종 소량 생산의 커스터마이징의 그런 상태로 가는데 그 커스터마이징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화라고 하는 산업기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중심축이 앞으로도 진화라는 것을 키워드로 100년 정도는 이 산업적인 구조가 계속 조정해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역시 반도체를 포함해서 IT 부분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위 IT 부품과 IT 소재, IT 장비와 관련된 그런 산업 쪽이 세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라는 점 주목해서 자동차보다는 역시 IT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이쪽도 역시 뭐 앞으로 웬만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산업들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원 시스템을 두 종목의 승자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잠깐 이제 다른 얘기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이제 테마주보다는 대형 우량주 쪽으로 우리가 네.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경협주는 해당이 됩니까? 경협주도 마찬가지죠. 네, 경협주도 지난해 3, 4월부터 이제 출발했고요. 파동상으로 과거 정시테마나 경협주는 수명이 2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엄밀히 얘기하면 2월 정도부터 시작했다 보면 이 경협주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주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고요. 경협주도 이제 파동으로 보면은 지난해 4월에서부터 3월에서부터 5월 말까지 파동이 첫 번째 파동, 그리고 올해 지난해 연말이죠.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파동이 두 번째 파동,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 세 번째 파동인데 이 파동이 점점 약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큰 시세를 내는 종목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규모 함께 가는 종목들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경협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실무회담 진행되고 있는 제 판단으로는 10월을 넘기는 무렵 정도 언저리까지만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고 그 이후 모멘텀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경협주에 대한 접근도 이제는 매수 대응보다는 갖고 있는 종목들을 올라오는 어떻게 잘 팔고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협주도 어떻게 보면 테마주로서 그렇죠. 일단은 네. 우리가 지금 시기에선 정리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결승으로 진출하는 두 종목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결승을 이미 뭐 치러야 되는 그런 예상되는 대결이었어요. 서진 네. 시스템과 한원 시스템의 대결인데 네. 오늘의 우승 종목 골라주시죠. 네, 오늘 우승 종목은 뭐 당연히 실적에서 승부가 안 돼요. 한원 시스템하고는 뭐 승부가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월드컵 축구라고 하면 소위 벨기에나 프랑스와 대략 한국의 대결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뭐 절대적으로 누가 이길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오늘 우승 종목은 그러면 서진 시스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이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오늘 이 종목은 매수가 24,500원,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대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서진 시스템 가격 전략 만나봤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잠시 후 10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시황과 그다음에 테마주에 대한 중기 전략들 그리고 이제 트렌드가 크게 변하고 있다,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 투자 전략들 잠시 후 10시 10분 하고 이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바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MBN골드 김도구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